안녕하세요. 방송 스태프의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 상암의 담소. 자, 안녕하세요. 상암의 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주는 남자 MC 유승민입니다. 진재현입니다. 유승민 MC님은 방송 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네. 일하시면서 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욕이요? 네. 아유, 어마어마하죠. 욕 들은 거 뭐 예를 들면 A부터 Z까지. 아니, 대한민국 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저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방송 현장에 아유, 많이 좀 변화가 됐고요. 개선 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말씀을 험악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함께 만든 신개념 상담 프로그램 상암의 담소. 바로 시작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오늘 솔루션 해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홍정현 상담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잘생긴 우리 김동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연 주신 분 제가 사연을 좀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작 파트 스태프입니다. 영화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해왔고 드라마의 현장도 경험하고 싶던 중에 기회가 생겨 몇 년 전부터 방송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두 현장의 차이점에 대해 익히 들었고 그에 적응하지 못해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근무했던 방송 현장에서는 결국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행위를 목격하고 말리려고 하면 다른 팀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답답해하던 어느 날 저희 상급자도 제게 욕설을 했고 저는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잘못된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왜 부당한 행위를 당한 사람이 떠나야 할까요?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장, 그 현장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바꿀지 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실 사연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반갑게 저희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랑 방송에서 제작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영화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방송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방송 일을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예 영화 일을 좀 쉬던 중에 방송 쪽 일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하게 됐었고, 원래 평소에도 영화랑 이제 드라마랑 이제 두 가지 콘텐츠를 다 접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하게 돼서 지금도 짬이 뭐 기회가 오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현장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또 그 타이트하지만은 서로 또 존중하는 공간이 있는 또 영화 현장도 해보셨잖아요. 그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차이는 그 영화 현장에서는 저희를 이제 근로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대 보험 계약을 하고 이제 표준 근로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 도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용역 시간으로 돼서 촬영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영화는 일 촬영 시간 12시간 넘을 수 없고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방송에서는 하루 아직까지도 16시간 뭐 이렇게 찍고 그 주 68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6시간 넘게 찍고 하면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12시간에 적응된 몸이 돼버려서 네, 너무 힘듭니다. 네, 이렇게 영화 현장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영화산업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15년 동안 영화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방송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PD님이 주변에서 뭐 보신 거라던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일하면서 좀 많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점점 쪄가니까 하나 몸매가 점점 그 흑인 몸매가 되어간다. 근데 이게 저만 불쾌한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여성 스태프들도 불쾌한 거고, 그리고 좀 서로 간의 대우를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 머리를 툭툭 치거나 이런 장난들도 하고. 그런 발언은 사실 성희롱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네. 그런 네. 요소도 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는 한 번도 누군가 제지해줬던 적은 없었고,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영화 했을 때는 같이 일하는 팀 오빠들이 좀 때리고 욕하고 이랬을 때 다른 팀 언니 오빠들이 못하게 해줬었어요. 그 언니나 오빠들이 오히려 물건을 그 사람한테 집어 던지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도 오빠들이랑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서로 좀 조심하게 되고, 저는 약간 좀 빽이 생긴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방송하면서는 좀 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찍어야 될 분량은 많고 시청률은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시청률에서 광고가 몇 개 더 붙을지도 모르는 거고 방송사는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드라마 최고다 이 소리도 듣고 싶은 거고 찍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대로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다 보니까 화를 내고 서로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방송 현장에서 그런 거 좀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경험해 보셨죠? 네, 맞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 탓하고 남한테 이제 책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화는 좀 더 한 프로젝트 동안 모든 팀이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방송은 각 팀끼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또 있는 것 같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괴롭힘이나 폭언 이런 문제들을 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업무상 어떤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세 번째로 신체나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관련된 조사를 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가해자를 징계한다는 이런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노동청에 바로 이제 고발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나 민사 절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제 사안들이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 쉽다가도 참 어려워요. 이게 생각지 못했던 법들, 내가 이거 어떻게 다가설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상담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폭언을 하고 막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 저 왜 그래요 도대체? 대체? 일단 내적으로 안정돼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성취에 대한 압박, 시청률 위에서 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취약함이 자신의 취약함을 딴 사람에 대한, 여기서 딴 사람이라 하면 자기가 그렇게 폭력성을 발휘해도 되는 약자인 거죠. 권력 관계에서. 네, 폭언 아무리 해봤자 본인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문제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위기가 또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방송 그 현장에서. 권력 관계에서 욕을 하는 사람은 나는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할 망정 뒤끝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얘기고, 만약에 권력 관계에서 자기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랬을 경우에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가 한 폭언은 그 돌에다가 물로 쓰듯이 하고, 아랫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폭언은 돌에다가 정으로 새기듯이 갖고 온갖 해코지를 또 나중에 다 하는, 그 핵심은 권력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쪽 일을 하면서 제 신조가 있어요. 처음부터 경력자는 없다예요. 처음부터 경력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밑에서부터 준비 시작했던 똑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조금 빨리 더 성장했던 이유만으로 그 사람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습성이고 관행인데, 우리 PD님이 봤을 때 어떻게 좀 했으면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나 해보셨어요? 영화 현장에서는 성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거든요. 성평등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성평등 교육이랑 욕설이랑 이런 거 금지 이런 교육들을 제작 전에 다 같이 시행을 하면은 좀 더 점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폭언, 뭐 폭행 굉장히 뭐 다반사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욕을 먹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나 우리 집에서 되게 귀한 자식이야. 예? 굉장히 귀한 자식들만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태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 현장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저희 한빛센터도 이런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방송 스태프들이 고민 없어지는 그날까지 상암의 방송!